안녕하세요. 출근길 산문노동법 전경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행정상의 의무가 부여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제출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산재사고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3일 이상 일할 수 없는 정도의 부상을 당한 경우 그 산재사건은 고용노동부의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감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에 의미를 두고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첫째, 3일 이상의 휴업이라고 할 때 그 휴업은 연속적인 휴업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사고가 나고 하루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휴업을 하고 한 이틀 정도 또 일하다가 3일차에 다시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휴업하고 그리고 다시 한 이틀간 일하다가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휴업을 하는 방식으로 간헐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총 3일 이상을 휴업한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가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 지류회신 내용에 의하면 3일 이상의 휴업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지류회시 자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속적으로 3일 이상을 일하지 못할 정도로 다친 산재사고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일 이상의 휴업이 실제 휴업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진단에 의한 의학적 소견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소견상으로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소견인데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로 인해서 내지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2일밖에 휴업하지 않고 나머지 기간은 일하면서 중간에 통원 치료한 경우 실제 치료 상황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의사 소견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객관적인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산재 발생의 강도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고용노동부 지류회시 자료에 의거 소견서에서 정한 휴업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재 처리를 안 하고 공상 처리를 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안 해도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산재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서 병원비도 지원하고 휴업보상도 모두 지원해주고 마무리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상합의를 해서 산재 처리를 근로자가 포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하다가 다친 사고가 현장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합의 유무 또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점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출하지 않으면 1차 미보고는 700만원, 2차 미보고는 1000만원, 3차 미보고는 1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대표와 상담하다 보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받는 산재사고는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그 답을 설명드리면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재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받는다라고 그렇게 법 시행령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정말 있는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은 바로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라든지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같은 작업장을 완전히 벗어난 공간에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결론은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가 또는 면제하지 않는가의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재사고가 나면 사업주는 회사에 사고로 인해서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챙겨보실 내용은 오늘 설명드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사항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의 정도와 사고의 원인 등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는 확인한 후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여부를 결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사고로 인해서 산재보험료 인상 여부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산재보험법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료 인상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혀 안 하셔도 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재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